지혜 향기에서 인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더욱 빛내줄 건강과 지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서 매일 견과류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도, 신문에서도, 주변 지인들도 모두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드시고 계실 테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그 견과류가 오히려 여러분의 심장과 간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70대 어르신 한 분이 10년간 매일 견과류를 드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기름진 음식도 안 먹고 매일 운동도 하고 견과류까지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어요. 견과류는 분명히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어떤 견과류를 선택하느냐, 얼마나 먹느냐,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모르셨을 견과류에 숨겨진 진실과 우리 나이에 정말 필요한 올바른 견과류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견과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김미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제 병원을 찾아온 한 분이 계셨어요.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계시는 71세 박영호 어르신이셨는데요. 이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건강에 좋다는 견과류를 10년째 매일 먹었는데 오히려 제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영호 어르신은 은퇴 후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분과 함께 아침 식사 전에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게 일상이셨죠.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 피칸까지 다양한 견과류를 큰 통에 담아두고 매일 한 컵씩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으셨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으며 무엇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크게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대로 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고 경고하셨다고 해요. 박 어르신은 정말 당황스러우셨던 모양이에요. 나는 기름진 음식도 안 먹고 술, 담배도 끊었고 매일 운동까지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견과류는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정확한 정보 없이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만 듣고 무작정 따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견과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지만 어떤 종류를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박 어르신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견과류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아예 밥 대신 견과류로 배를 채우실 때도 있으셨다고 해요. 특히 브라질너트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하루에 10개씩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볶은 견과류, 소금이나 설탕으로 간을 한 제품들을 주로 사서 드셨고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던 거예요.
견과류 자체는 분명히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견과류가 똑같이 좋은 건 아니고 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걸 간과하신 거죠. 제가 박 어르신께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너트 같은 경우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게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먹어도 충분한 양이에요. 그런데 10개씩 드시면 셀레늄 중독이 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박 어르신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셀레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 어르신이 자주 드시던 견과류 중에 곰팡이가 핀 것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특히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경우는 보관을 잘못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물질은 간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독소예요. 박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견과류는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견과류는 분명히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해요. 그 다음 주에 박 어르신이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아내분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두 분 다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견과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견과류의 하루 권장량부터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20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손바닥에 살짝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아몬드로 치면 20개 정도, 호두라면 반쪽 기준으로 7개 정도가 하루 적정량이에요. 박 어르신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하루에 한 컵씩 먹은 건 몇 배나 넘게 먹은 거네요? 맞습니다. 대략 서너 배는 넘게 드신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몸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견과류가 우리 나이에 특히 좋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먼저 호두부터 말씀드렸는데요. 호두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기억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호두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드시면 충분해요. 아몬드도 참 좋은 견과류예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아몬드를 적당히 드시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피스타치오는 눈 건강에 좋아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노인성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피스타치오를 꾸준히 드시면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어요. 박 어르신 아내분이 그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브라질너트는 어떤가요? 남편이 그걸 제일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브라질너트는 정말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견과류거든요. 브라질너트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셀레늄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갑상선 기능을 돕고 항산화 작용도 하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브라질너트 하나에 들어있는 셀레늄의 양이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너트는 하루에 한 개만 드시면 충분해요. 많이 드셔봐야 2개까지만요. 박 어르신처럼 하루에 10개씩 드시면 셀레늄 중독이 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셀레늄을 과다 섭취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부서지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피해야 할 견과류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땅콩의 경우에는 견과류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콩과 식물이에요. 그리고 곰팡이가 피기 쉬운 특성이 있거든요.
특히 보관을 잘못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캐슈넛도 조심해야 해요. 당분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높은 편이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옥살산염이 들어 있어서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마카다미아는 칼로리가 너무 높아요. 다른 견과류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체중 관리가 중요한 나이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박 어르신 부부는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계속 메모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내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견과류를 살 때는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시중에 파는 견과류 중에는 몸에 해로운 것들이 꽤 많거든요. 먼저 볶은 견과류보다는 생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볶는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들이 파괴될 수 있고 기름을 사용해서 볶으면 칼로리도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소금이나 설탕으로 간을 한 견과류는 절대 피하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하는데 짠맛 견과류를 드시면 혈압 관리에 안 좋을 수 있어요. 단맛을 낸 견과류도 마찬가지로 혈당 관리에 좋지 않고요. 포장된 견과류를 살 때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껍질이 있는 상태로 파는 걸 사시는 게 좋아요. 껍질이 자스러운 보호막 역할을 해서 영양소 손실을 막아주거든요. 박 어르신 부부는 제 조언을 열심히 듣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견과류를 바꿔서 먹기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박 어르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물어보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박 어르신은 제 말을 너무 잘 따르셨던 거예요. 브라질너트가 좋다고 하니까 매일 한 개씩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맛이 고소하고 좋아서 점점 늘려서 하루에 5개까지 드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먼저 입안에서 금속 맛이 계속 났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지고 손톱이 부서지기 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셀레늄 과다 섭취로 인한 중독 증상이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브라질너트는 하루에 한두 개만 드시라고 했는데 좋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드신 거였어요. 박 어르신을 바로 병원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역시 셀레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어요.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즉시 브라질너트 섭취를 중단하고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박 어르신이 집에서 보관하고 계시던 견과류들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내분이 큰 봉지에 담아온 견과류들을 보니까 땅콩 몇 개에서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호두도 까서 보니 속이 검게 변한 것들이 꽤 있었어요. 아몬드도 마찬가지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었고요. 이걸 언제부터 드셨어요? 제가 물어보니 박 어르신이 머뭇거리시더라고요. 한 달 전쯤에 대형마트에서 대용량으로 사서 계속 먹고 있었는데요. 냉장고에 넣어둬야 하는 건 몰랐어요. 바로 여기서 큰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견과류는 기름 성분이 많아서 상온에서 오래 보관하면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빨리 변질될 수 있고 곰팡이도 쉽게 필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곰팡이가 핀 견과류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었어요. 특히 땅콩에서 나오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은 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이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은 양만 섭취해도 장기간에 걸쳐 간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박 어르신의 최근 간 수치 상승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곰팡이가 핀 견과류를 한 달 동안 계속 드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발견했어요.
박 어르신이 드시던 캐슈넛 중에 일부는 소금으로 간을 한 제품이었는데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았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 이런 걸 매일 드시면 혈압 관리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마카다미아도 문제였어요. 박 어르신이 고급 견과류라서 몸에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매일 10개씩 드셨다고 하는데 마카다미아는 칼로리가 너무 높거든요. 하루에 10개면 거의 200칼로리가 넘어요. 밥 한 공기의 절반 정도 되는 칼로리를 간식으로만 드신 거죠. 박 어르신은 이 모든 걸 듣고 나서 정말 당황하셨어요. 그럼 견과류는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숨을 크게 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박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견과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약을 먹을 때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요. 아내분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건강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었다니 정말 속상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 나이대에는 정말 흔해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강관리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확한 정보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 좋다고 하면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박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어요. 견과류가 좋다는 정보는 맞았지만 어떤 견과류를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보관 방법이나 신선도 확인하는 법도 모르셨고요. 그 다음 달부터 박 어르신 부부의 진짜 변화가 시작됐어요. 우선 집에 있던 모든 견과류를 처분하고 새로 시작하기로 하셨거든요. 저는 박 어르신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드렸어요. 첫 번째 원칙은 간단했어요. 하루 견과류 섭취량을 손바닥 크기로 정하는 거였죠. 박 어르신의 손바닥에 살짝 올라갈 정도면 대략 25g 정도 되거든요. 손바닥 하나면 충분하다고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종류별 개수를 정확히 정해 드렸어요. 호두는 반쪽 기준으로 5개, 아몬드는 15개, 브라질너트는 이틀에 1개씩, 피스타치오는 20개 정도로 제한하셨죠. 박 어르신은 이걸 메모지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셨다고 해요. 보관 방법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견과류 전용 밀폐용기를 여러 개 사서 냉장고에 보관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구매할 때는 반드시 소포장 제품을 선택하셔서 한 달 안에 다 드실 수 있는 양만 사시기로 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구매 기준이었어요. 이제는 견과류를 살 때 반드시 생것만 고르시고 볶은 것이나 간을 한 제품은 절대 사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포장지에 적힌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도 생기셨죠. 박 어르신은 특히 브라질너트에 대해서는 아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셨어요. 달력에 브라질너트를 먹은 날짜를 표시해서 이틀에 한 번씩만 드시는 거였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에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셀레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간 수치도 많이 개선됐거든요. 무엇보다 박 어르신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분도 함께 변화하셨어요. 견과류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씩 개수를 세어서 작은 그릇에 담아주시고 둘이서 함께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고 해요. 이제는 견과류 먹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전에는 그냥 우적우적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하나하나 맛을 음미하면서 먹거든요. 더 재미있는 건 박 어르신이 동네 친구들에게 이런 경험을 나누기 시작하신 거예요. 평소에 함께 산책하던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올바른 견과류 섭취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에이, 그 정도까지 신경 쓸 필요 있나 하고 말하더니 제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다들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 어르신의 변화를 본 친구들도 하나둘씩 올바른 견과류 섭취법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박 어르신이 지역 경로당에서 건강한 간식 먹기 강의를 하게 되신 거예요.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견과류의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주시게 된 거죠.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다른 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신 일이었어요. 경로당 강의에서 박 어르신은 아주 실용적인 팁들을 나누셨다고 해요. 견과류 사러 갈 때는 반드시 메모지를 가져가서 종류별 적정량을 확인하고 사는 법, 집에서 보관할 때는 작은 밀폐용기에 일주일치씩만 나눠 담아두는 법, 곰팡이가 핀 견과류를 구분하는 법 같은 것들이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손바닥 측정법이었다고 해요. 손바닥 크기로 하루 적정량을 재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다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감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박 어르신은 이제 견과류뿐만 아니라 모든 식습관에서 적당함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어요. 나이 들어서는 뭐든지 과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좋은 것도 적당히 해야 진짜 좋은 거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박 어르신 부부는 매일 오후 3시쯤 되면 함께 견과류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작은 접시에 그날 먹을 견과류를 예쁘게 담아놓고 차 한 잔과 함께 천천히 드시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견과류 때문에 오히려 부부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함께 건강을 챙기는 시간이 생겼거든요. 아내분의 이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박 어르신은 건강검진 결과도 훨씬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셨어요. 이제는 무엇을 먹든지 그냥 좋다더라 하고 따라하지 않아요. 왜 좋은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꼼꼼히 알아보고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도 박 어르신처럼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견과류든 뭐든 좋다고 무작정 많이 먹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적정량을 찾아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건강을 만든다는 걸 박 어르신이 보여주셨잖아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